민주당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금태섭 의원이 탈락했다는 소식이 오늘 저녁 나왔는데 이 지역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받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느낌이 묘하실 것 같아요.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삶의 목표가 하나 사라지셨죠. 그랬나요? 예. 제 삶의 목표는 아니었고요. 네. 오늘 봤더니 강선우 이름 아마 다 생소하실 거예요. 완전 신인이거든요. 네. 당에 이제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했었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충격적이에요. 강선우 후보가 65% 득표했고, 금태섭 의원이 35% 득표했는데, 일단 초선 현역 의원이 떨어진 첫 번째 케이스고, 그리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떨어진 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산점, 감점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금태섭 의원께서 당의 중도층 위원회 확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였었다. 당원들과 무당층, 당원들 쪽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패한 것 같고요. 무당층 쪽에서도 그다지 많이 득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민주당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보다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정치를 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 아닐까. 금태섭 의원으로서는 무척 좀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네. 워낙 신인에게 패했기 때문에 다시 여의도로 복귀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충격이 클 것이다. 아니, 이건 제가 금태섭 의원님을 위해서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경선 룰을 살펴보시면은 결국 당원 투표도 있지만은 소위 그냥 일반 여론조사로 알려진 부분, 그 부분이 네.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합산해가지고 그 중에 비율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6대 4의 비율이 나왔다. 이런 식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대충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언론에 나오는 것과 무당층까지 해서 한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6대 4면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30% 정도가 이번 경선을 조국이냐 아니냐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나머지 절반이 조국 장관에 대해 가지고 호의적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선 결과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좁아진 지형에서 더 좁아진 지형으로 이번에 민주당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근데 어찌됐든 네. 선거 결과가 나왔고 패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건 내역이 뭐건 어쨌든 공정한 룰을 통한 경선에서 진 거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텐데 현역 초선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한 최초의 결과라는 점에서 봤을 때 평상시에 이제 당원 관리나 또 지역구 관리나 중요한 정치 활동인데 그 점에 있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건 하나 짚어야 될 대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게 과연 전체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건가. 저걸 보고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 중간층은 뭘 느낄까. 이런 점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민주당에게는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저 당에서는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물론 이제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 또 당론이라는 그런 어떤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있지만 때로는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당론 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용납되지 않는 정당이구나라는 완고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보충하자면 그분이 이제 민주당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갖고 박빙으로 나게 되면 두 분의 논리가 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해보셨고 또 지역구 관리 오래들 해보셨으니까 이 정도면 본인이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담론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원석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는 목소리를 심판하는 듯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제가 지역을 가봤잖아요. 지역을 가보니까 그런 거대 담론이 잘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구에서 얼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구 활동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게 가니까 그러니까 조국 문제도 잘 몰라요. 그리고 공수처 문제도 잘 몰라요.
오로지 지역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활동들 이런 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거대 담론으로 바라보지만 막상 가보니까 본인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불성실하게 지역구 관리를 했다. 그것의 결과다. 그래서 여기서 거대 담론으로 포장하는 거는 아마 좀 달리 해석되는 제대로 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금태섭 의원님 위로드립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는 신데렐라가 된 거죠. 현역 의원을 꺾은 무명의 신인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정치란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신데렐라가 되고 누군가는 고배를 마시죠.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경우도 아직 젊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금태섭 의원이 만약에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심판을 받았다면 이거 심판받은 거예요. 네. 그랬다면 저는 너무나 언론의 주파수를 맞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은 중앙 언론의 보도하고 조금 괴리된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 언론에 취하다 보면 지역의 구석구석 바닥 민심을 헤아리는데 약간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내일 오전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좀 아까 이준석 최고가 말씀하신 그런 식의 융단 폭격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강서구 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앞으로 이제 계속 정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언론을 보는 주파수와 지역 주민과 아무래도 당 소속이면 당원들하고도 소통하면서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고비고비마다 조국 수석 물러나라, 공수처 문제 많다 발언을 했지만 너끈히 경선을 통과했거든요. 그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조응천 의원은 당원들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새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 보면은 지금 이 강서갑이라는 지역구의 경선이라는 거는 이미 인구 해제되기 시작한 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구 해제되고 무슨 정봉주 의원님도 출전하신다고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김남국 변호사가 가가지고 이제 문을 한번 두드렸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어떤 것이 연상되냐면요. 자, 금태섭 의원이 만약 한 달 전에 경선을 치렀으면 지금이랑 결과가 아주 비슷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 검투사로 돌아온 영웅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황제가 검투로 이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요. 그게 아니면은 대중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직접 칼 들고 가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그냥 붙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칼로 푹 찔러요 우선. 그 다음에 갑옷 덮어가지고 검토하는 척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한 달이라는 숙성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층에게는 저기가 주 타격 방향이다. 금태섭을 이번 공천에 날려야 된다는 식의 메시지가 많이 주입된 거예요. 그게 처음에 뭐 정봉주 의원님도 역할을 하셨다 좀 보고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도 역할을 했다 보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다른 후보가 가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이제 붙은 건데 저는 이런 식의 공천이라는 건요. 2016년 새누리당에서도 한번 있었던 공천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 비판했지만은 저 사람은 배신자야. 그리고 여기는 진박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인증서 하나 주고 여기는 배신자 표창 하나 주고 붙어봐. 그랬던 어떤 공천을 연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라는 거는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도요 보면은 이게 이제 정봉주 의원도 처음 했다가 부적격 판정 받았고 김남국 변호사도 다른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추가 공모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어떤 민주당 지도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중앙 언론이 몰아갔죠. 네. 그런데 금태섭 의원만 추가 공모를 받았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해요. 그때 추가 공모 받은 지역이 현역 의원 단수로 공천 신청한 곳은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금태섭 의원만 단수 그 추가 공모 받은 것처럼 언론이 몰아갔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최고가 하는 말이 다른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정봉주 의원이 갔어요. 정말 문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중앙 언론이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저는 응원했습니다. 여론 지형을 보면 완전히 민주당이 개망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선 결과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남국 후보가 갔어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조국 백서 운운하면서 김남국의 모든 정체성을 조국으로 몰아갔어요. 문매를 때렸고 민주당이 굴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남국을 정말 당에서 그러지 말라고 또 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면 거꾸로가 돼야죠. 그렇죠. 중앙 언론의 여론이 반영됐다면 거기서 금태섭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앙에서 뭐라고 떠들고 어떻게 싸우건 지역민들은 저 사람이 4년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정성을 기울였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앙 언론 얘기대로 중앙에서 했던 그런 그 막 지금 이준석 최고가 한 대로 갔으면 강선우라는 무명의 여성 신인이 이기는 일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투표에서 친문 없습니다. 강서구는 특히 호남이 센 지역이어서 과거의 당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대다수 당원들이 얼마나 지역을 잘 살피고 당원과 지지자와 소통했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못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금태섭 의원은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여기 오늘 토론을 보시는 후보자들도 좀 계실 거고 또 두 분은 이제 또 현장에서 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 논리에 빠져갖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역 가서 선거할 때도 힘이 듭니다. 뭐냐면 저 때는 개인적인 프레임이니까 제가 수용하고 빠져나왔죠. 그걸 한 20일 동안 두들겨 맞았거든요. 중앙 언론이나 언론의 흐름은 프레임으로 싸서 정봉주를 보따리에 싸갖고 버리려고 그랬어요. 네. 이게 프레임 전쟁을 첫 번째 걸었고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은 중앙 언론에서 걸었다기보다는 금태섭 본인이 걸었는데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때는 조국 수호냐 아니냐 하면서 또 저까지 소환을 했어요. 2012년 감옥에 살고 있었던 정봉주가 김영민을 사천을 해서 김영민이 노원갑에서 떨어졌는데 강서갑이 노원갑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태섭 의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럴 때마다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정봉주를 모든 언론이 질타하면서 경선을 못하고 금태섭이 사라지니까 금태섭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천하의 정봉주를 꺾은 강자. 두 번째 김남국 조국 수호의 상징으로 자기가 뭐라는데 날아가니까 이때부터 본인은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이제 나를 꺾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보는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이 중앙에서 언론에서 아무리 언론을 만들더라도 실제 바닥에서 돌아가는 바람을 잘못 보면 지역에서 선거운동하거나 전체판을 볼 때 낭패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